2000년 3월 15일 박 형사님이 밤새 조폭 사건을 마무리 짓고 점심시간까지 아무런 신고가 들어오질 않아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려나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파출소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식당 골목에서 박스를 하나 수거해 왔는데요. 이거 함부로 풀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강력반에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출소에서 그 박스를 어쩌다 가지고 온 거죠? 인천 간성역 인근의 식당 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는데요. 한 식당 사장이 자신의 가게 옆에 며칠째 박스 하나가 계속 한 자리에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게랑 가게 사이에 청테이프로 포장된 박스가 있었다고 하고요. 가까이 가보니 부패 냄새가 확 났습니다. 직원들이 박스를 파출소로 가져와서 청테이프를 떼어내고 열어보니 쌀포대가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그 안에 피 묻은 이불이 들어있어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이런... 피 묻은 이불이라니. 근데 박스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어요. 야,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데. 바로 가서 확인해 보셨죠? 네, 감식반이랑 같이 갔는데 보자마자 또 집에 못 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불안하다. 피 묻은 이불로 뭔가를 꽁꽁 싸매놨는데 접혀있는 사람 다리 모양처럼 보이더라고요. 쌀포대에서 이불을 꺼냈는데 안에 이불 뭉치가 하나 더 있었고요. 둘 다 청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먼저 봤던 이불 뭉치를 푸니까 비닐에 신문까지 싸놨는데 허벅지 부분이 잘린 한쪽 다리였습니다.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아이고. 야, 사람 다리가 맞았다고요? 박스에 쌀포대에 이불, 비닐, 신문까지 엄청 꽁꽁 싸놨네요. 허벅지와 종아리에 뼈만 있고 살점이 없었습니다. 어? 발목 아래에 발만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뭐야? 이야, 다 발라냈구나 그냥. 그러면 다른 이불에는 나머지 다른 한쪽이? 똑같은 방식으로 쌓여 있었는데 다리에서 떼어낸 걸로 추정되는 살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뭐야. 야, 왜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네. 참. 아니 근데 그 박스를 또 심지어 남들이 밥 먹으러 다니는 식당 골목에다가 아니, 떡하니 그러니까. 버려놨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 진짜 여태까지 용인하면서 최악이다. 최악이고 가장 잔인하고 정말. 의도적으로 식당 골목에 갖다 놓지 않았는가 싶어요. 식당 골목이니까 다 그냥 뭉뚱그려서 수거해가지 않을까 하고 갖다 놓지 않았을까. 그런 건가? 진짜 이런. 다른 부위는요? 그러면 다리 한 짝으로는 성별도 가리기가 어렸을 것 같은데. 인근을 모두 수색했지만 나머지 시신은 없었습니다. 일단 온전했던 발이 좀 작았거든요. 재보니까 225mm였고요. 폭이 좁고 둘레가 가늘어 여성으로 추정했었습니다. 다리 길이로 예측된 신장은 150에서 160cm 정도로 체구가 작았을 걸로 판단됐습니다. 야, 발이 225mm면 굉장히 작은 건데. 굉장히 작죠.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곧바로 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먼저 전국 각지에 가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들의 리스트를 모두 취합하고요. 동시에 유일한 단서인 시신을 감싸고 있던 물건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렇지. 뭐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박스 겉면에 기저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직인이랑 일련 번호도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 동인천동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 그 박스가 출고됐던 걸로 확인됐고요.
쌀포대에도 생산자랑 라벨이 찍혀 있었는데 동인천동에 있는 식당에 납품됐더라고요. 시신이 발견된 간석에서 동인천까지는 차로는 15분, 지하철로는 5정거장 정도로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그러면은 둘 다 동인천 쪽에서 나온 거다. 시신 발견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실종이나 가출 신고 명단에서는요 나온 게 있었나요? 인천 지역부터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만 우선 출연해 보니 10명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끊긴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신고자를 통해 직장 동료들을 급히 만났는데 같이 점심을 먹고 동인천동 쪽에 약속이 있다며 간 게 마지막이라고 했고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서 마지막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 거기도 동인천역 인근으로 잡혔습니다. 야, 동인천. 실종된 분은 누구였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6년 전 이혼하고 자녀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고 사는 분이었는데요.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한 데다 휴대전화까지 꺼져 있자 따로 사는 친오빠가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는 5일 전인 3월 10일에 들어와 있었고요. 말없이 외박을 한 거면은 9일부터 집에 안 들어왔던 거네요. 아니 부양할 가족을 두고 갑자기 가출했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맞았어요 그분이? 자녀와 DNA를 맞춰봤는데 일치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동인천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확인이 됐어요? 직장 동료들은 피해 여성이 그날 차를 계약하러 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자 그럼 고객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럼 차를 팔려고 한 건데. 그럼 차 사겠다고 불러낸 사람이 범인인가? 수사팀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인쇄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동인천역 인근을 샅샅이 탐문하는데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동인천역 근처에서요? 뭘 본 건데요? 피해 여성이랑 닮은 사람이 어떤 남성과 화평동 식당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였습니다. 목격한 시일이 피해 여성이 실종된 날이죠. 3월 9일 오후 2시쯤이었고요. 목격 지점이 동인천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동인천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맞는 것 같은데. 9일날 점심을 먹고 고객을 만나러 갔으니까 시간대도 거의 맞고요. 네, 그렇죠. 네. 피해자랑 같이 가던 남성의 인상착의는요? 나이는 40, 50대로 보였고 키는 170cm 정도의 얼굴이 작고 마른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부두와 가까워서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남자도 피부가 까매서 배 타는 선원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몽타주를 넣은 전단지를 다시 또 배포했죠. 이 상당히 디테일한 진술이네요.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와야 될 텐데. 네. 자, 지금까지 시신의 일부는 간성역 인근에서, 그리고 마지막 기지국은 동인천역 인근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목격된 곳이 화평동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피해자의 행적을 쫓으면 쫓을수록 자꾸만 이곳으로 귀결이 됩니다. 화평동입니다. 피해 여성의 통화 내역 중에 8일과 9일 이틀간 화평동에서 걸려온 전화만 뽑아보니까 딱 4번이 나왔는데요. 모두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 차를 산다는 고객이 공중전화를 쓸 이유가 뭐야? 이러면 좀 수상한데. 게다가 번호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했고요. 그래서 팀별로 구역을 나눠 집집마다 일일이 다시 탐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전화한 것도 이상하고. 일단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전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리가 발견된 지 13일 만에 심상치 않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경기도 부천역 인근이었습니다. 부천역 인근 재개발 지역에서 고철을 줍던 분이 쌀포대를 하나 주었는데 누가 길에 고기를 버린 줄 알고 가져가 포장을 전부 뜯은 상황이었습니다. 안에 든 걸 보고 기겁해 신고를 했고요. 팔다리가 없는 몸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놀랐겠다. 몸통 맞나? 자. 아니, 이게 피해자 시신의 일부였던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토막 시신이었던 거예요? 박스랑 이불만 없었지 비슷했습니다. 신문지로 감싸고 비닐에 넣은 후에 청테이프를 돌려놨더라고요. 그걸 쌀포대에 담아 유기한 거였고요. 배꼽을 기준으로 가로로 잘려 가슴과 골반으로 두 토막이 나 있었는데요. 살점은 붙어 있었지만 장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머. 뭐야. DNA를 맡겼는데 피해 여성의 시신 일부로 확인됐고요. 야, 씨. 아이고. 야, 대체 어떤 놈이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지?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진짜 이거는 악마다, 정말 악마야. 사람을. 수원 팔달산 박춘풍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발생한 조성호 사건도 보면 살점을 도려내거나 장기를 꺼내서 따로 분리해서 유기한 사건들이거든요. 장기는 따로 발견이 되어도 발견한 사람들이 이게 시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신을 훼손하는 이 범죄자들이 장기만 따로 빼가지고 그냥 유기해버리고 무게도 줄이고 부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정말 미치겠다. 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 표현할 방법이 없네. 좀 화가 나는데. 완전히 어떻게 난지도 모르잖아. 더 끔찍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비슷한 사건 범죄자들 현장에서 투입돼서 만났던 막 트라우마가 떠오를 정도로 참 잔혹하네요, 정말. 야, 이거 너무 위험한 놈인데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에.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뭔가 찾았어요? 아까 그 화평동을 탐문하던 형사들이 이상한 집을 하나 찾긴 했습니다. 이상한 집이요? 옛날 여인숙을 개조한 쪽방촌이었는데 형사들이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는 방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젊은 20대 후반의 여자가 혼자 사는데 얼마 전에 징역을 갔다고 하더랍니다. 방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집주인한테 협조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4명 정도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방이었습니다. 주방이랑 화장실이 같이 있었고요. 다락도 하나 있었는데요. 벽지가 조금 찢어져 있는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깔끔했었습니다. 야, 그럼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근데 다락문을 쓱 열었더니 그 안에 빈 박스들이 있더라고요. 박스 겉면에 기저귀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고요. 어머. 다리가 들어있던 그 박스랑 똑같은 박스였습니다. 혈흔도 약간 묻어 있었고요. 이게 지금 혈흔이 묻어 있었다면 이 범인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 다락문을 안 열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희도 좀 놀랐죠. 범인이 묵던 방이다 싶어서 감식반을 불러 방 안 전체를 뒤집었는데 벽지가 찢어져 있는 곳 아래 장판을 걷어냈더니 바닥으로 스며든 혈흔이 쫙 나왔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던 것도 혈흔이 묻어서 찢은 걸로 추정했고요.
야, 그러면은 지금 이 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훼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현장이죠. 네. 방안이 깨끗했다는 거는 청소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벽지도 뜯고 이 장판 아래로 피가 흘렀는지는 몰랐나 보네. 아니 근데 여자 혼자 사는 방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자 혼자서 토막을 내고 살점을 바르고 장기까지 꺼냈다고요? 이야, 진짜 그 감옥에 간 여자가 범인이 맞았어요? 수감 날짜를 보니 피해자가 실종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범인이란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빈 방에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운데? 집주인은 몰랐어요? 집주인은 가끔 관리만 하러 와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일 와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대체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참. 잠겨 있는 그 빈 방, 그 방을 대체 누가 드나든 걸까요? 형사님은 세입자를 만나러 교도소로 갑니다. 일단 물어봐야지. 수감돼 있는 여자가 뭘 알고 있을까요? 뭐라던가요? 처음에 다리를 감싸고 있던 그 이불 패드 사진부터 보여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이불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방에 같이 산 사람이 있었냐고 했더니 한 번씩 애인이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방 열쇠도 애인이 갖고 있었다고 했고요. 애인이요? 열쇠까지 갖고 있는데 그럼 여자친구가 교도소 간 사이에 남자친구가 토막살인 했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살인마를 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요, 화평동 바로 옆 동네인 만석동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상과 빗나갑니다. 전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그러니까. 수가 있어요? 아니 방 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것도 그렇고 이게 초범이라는 게 안 믿겨지는데. 잡았습니까? 네, 본가 앞에서 잠복하고 있었는데 강 씨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눈도 풀려 있는 데다 놀라는 기색도 전혀 없었고 반항도 안 했거든요. 저희는 마약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서로 데려오자마자 키트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마약 말고 뭔가 다른 걸 했나 싶어서 좀 기다렸죠. 곧 있으니까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길래 뭘 먹은 거냐 물어보니까 땅콩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알이 작은 땅콩처럼 생겨서 땅콩이라고 부르는 환각제를 먹은 거였습니다. 아 지금은 마약인데 그때 당시에는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키트엔 안 걸렸던 거고요. 야, 그러니까 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쟁이라고 그러죠. 그가 한 짓거리를 보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싶었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놈이네. 아 근데 이거를 나중에 심신미약이나 뭐 약물 중독 이런 걸로 주장하는 거 그럴 수 아니겠죠? 있지. 인정은 했어요? 정신 차린 후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피해 여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말고 네 여자친구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피해자 혈흔이 그 방에서 나오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 아, 참. 당하네. 진짜 씨. 왜 그랬답니까? 차치기만 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차치기? 차치기가 그게 뭐죠? 차치기? 차치 일종의 사기인데요. 할부로 차를 사놓고 네. 싸게 팔겠다고 하면서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서 산 사람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은 할부금까지 다 내야 다 되는 내야 거예요. 되는구나. 근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차가 돼버린 거죠. 야, 이 진짜 이 토막살인도 사기도 치고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네. 야, 미치겠네 정말. 아니 그러면 약살돈 구하려고 그런 짓을 한 건가? 환각제 사려고? 환각제도 사고 구속된 여자친구 합의금 300만 원도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약쳐 살라고 정말. 씨, 이런 짓을 하냐, 씨. 아니 아니, 기가 막혔어. 아니 뭐 여자친구 합의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사람 죽여가지고. 근데 차치기만 계약하다니 참. 그 뭐 살인은 우발적으로 했다. 네. 피해 여성이 보험료 책자를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여성의 핸드백에 욕심이 났다고 주장했고요. 참. 7만 5천 원이랑 5달러를 훔쳐 주머니에 넣다가 피해자한테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다고 했고요. 칼, 쇠톱, 쇠망치로 9토막을 냈는데 무거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유기했다고 했고요. 그것도 그러지만 지금 피해자 가방에 손을 댔다가 걸려서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 냄새가 정말 구린내가 납니다. 범행 도구가 왜 거기 그대로 다 있냐고. 혹시 범행 당시에 자기가 뭐 약에 취해 있었다거나 그랬던 건 아니죠? 취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들도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약쟁이 같다고 했는데 실제 남대문 시장이랑 인천 쪽에서 약물을 팔기도 했고요. 자기 말로는 과거에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결혼해서 멀쩡하게 살다가 2개월 만에 이혼하면서부터 약에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팔고 먹고 바빴네. 뭐 다 남 때문이지. 이혼 때문에 약했다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끔찍하다. 약을 해서 이혼을 했겠지. 이 범인이 피해자랑 똑같은 일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사기칠 방법까지 다 알았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계약을 하니까 이게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걸 노린 거지. 나머지 시신은요 찾았어요? 나머지 부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피해자분을 어떻게든 시신을 전부 돌려보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수색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아 정말 이 유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시신도 다 못 찾고. 그러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왜 그 잔인하게 그래 끔찍한 짓을 하냐고. 죄값은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우리가 뭐 다 예상하는 것처럼 뻔뻔하게 나옵니다. 약물 중독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약을 해서 그런 범죄에 연결된 거잖아. 그럼 이것도 책임인데 무슨 약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은 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줘야지. 이 약에 대한 처벌도 줘야 되고 이 살인에 대한 처벌도 줘야 되지. 근데 뭐였었죠? 이거 약물이? 그러니까 그게 당시만 해도 약물로 취급을 안 받던 시절이니까 의식을 약간 몽롱하게 잃으면서 성범죄에 많이 쓰였었어요. 어머머. 그러니까 이 X가 성범죄 안 질렀다는 법도 없죠. 이미 다 훼손돼서 모르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초범이라기에는 너무 잔혹한데 그러니까. 여죄는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근데 조사 중에 또 다른 여성 자동차 영업사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더라고요. 이 여성한테도 상담까지 받았던 걸로 확인됐고요. 어머머. 다음 날 피해자를 불러낸 거였습니다. 범행을 계획하고부턴 상의에
항상 작은 망치를 챙겨 다녔다고 했습니다. 혐의는 정말 연쇄범이나 연쇄범. 아 근데 이 망치를 들고 다녔다는 거 보니까 가 이게 차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인까지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망치를 갖고 다닌 것 같아. 범행 장소를 찾은 것이 정말 신의 한 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놈한테 그 방에서 계속 살인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방이 범행 현장으로 계속 쓰였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맞아, 맞아. 즐겨봐 이 채널.